네, 선거구 획정 문제, 경제 활성화법 등 법안 처리를 두고서 국회에서 여야의 힘겨루기도 한창이지만은 요즘 정부와 노동계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을 잘 못하는 이른바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의 일반 해고 지침 초안 등을 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진 것입니다. 네, 노동개혁 5법 국회 통과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주무부처죠. 노동부의 이기권 장관 자리에 모셨는데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임시국회가 내일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예, 노동개혁 5대 법안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시는데 잘 통과가 안 돼서 속을 끓이실 것 같은데 내일까지는 어떻게 처리 전망이 어떻습니까? 너무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청년들 보면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네. 작년 연말부터 지금 금년 초 일주일 사이에 특히 청년 고용 이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네. 작년 하반기에 많이 뽑았었는데 그게 노동개혁을 전제로 뽑았었거든요. 그게 이제 연기되고 또 금년 초 경제 상황이 워낙 불투명해지면서 그게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완전히 얼어붙고 있다 이런 지금 분위기라서 네. 그래서 오늘 국회 여야 지도부 그리고 의장님을 찾아뵙고 늦어지면 청년 특히 비정규직 재계약 어렵거든요. 네. 실직자 취업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어려운 계층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최단 시간에 좀 입법이 되게 해주십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년들이 요즘 참 여러모로 어렵죠. 네, 청년 그렇습니다. 취업에 더 이제 어두운 전망이 있기 때문에 빨리 네, 이제 네. 처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청년들에게 설명하는 의미에서라도 이제 이게 처리가 안 됐을 때 어떤 우려되는 상황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5대 입법만 가지고 설명을 드려도 네. 노동개혁 전체로 하면 약 청년들에게 37만 개의 일자리를 줄 수 있는데 그루시안 단축만 해도 15만 개의 일자리가 안 되면 못 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1년 미만에 100만 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퇴직금을 주도록 우리가 법을 고치게 되면 규모는 줄어들면서 처우는 개선되게 되는데 이런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또 중장년 35세에서 55세 중장년 이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그분들 중에 10명 중에 1명만 정규직이 되고 나머지는 다른 데 가서 일자리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에게 고용 안정을 해주면서 처우를 개선할 기회를 다시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125만 명의 지금 실직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연 147만 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돼서 네. 지연되면 가장 어려운 청년, 비정규직, 실직자에게 피해가 더 커진다. 저희들은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야권에서는 이 5개 노동 관련 법안을 일부는 좀 나눠가지고 분리 처리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 모양이던데. 네. 그러면 이 5개 법안을 이렇게 통으로 함께 처리를 꼭 해야만 합니까? 예,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네. 가장 이제 야권에서 다음에 하자고 있는 비정규 법법 2개를 나중에 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네. 실제 그 현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가장 절실하게 기간 연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현장에 국민의 소리를 반영을 안 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3법을 하게 되면 정규직 근로자만 도와주게 됩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소위 그 실업급여가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정규직 근로자는 더 도와주면서 비정규직을 방치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네. 비정규직 분을 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 관련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네. 세 번째는 비정규직 중에서 생명안전 분야는 작년 세월호 사건 때문에 시급히 비정규직 채용을 못하게 해야 하는 걸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안 내용에 있어서도 한꺼번에 해야 된다. 제가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 법에 대한 논란도 좀 네. 큰 것 같은데요. 네네. 이게 현장에 있는 분들이 가장 필요한 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또 반대로 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이다. 누가 2년 더 연장해 달라고 했느냐라는 네네. 또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내주실 수 있나요? 5대 입법과 2대 지침이 시행이 되면 네. 소위 정규직 노동시장을 규율하고 있는 핵심 규율의 불확실성이 해소됩니다. 그러면 투명해지기 때문에 기업들이 가급적 정규직 채용을 하게 될 겁니다. 비정규직은 줄어든다고 저희들 보고 있고 또 비정규직 법 내에 이제까지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썼던 부분은 다 해소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쓰면 비용이 더 들어가게 설계를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년 미만 기간제의 경우는 정규직은 퇴직금을 안 주지만 비정규직은 주도록 해놓으면 거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 아르바이트하는 친구들의 어떤 근로조건도 향상되지만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규모는 줄어들게 서 있다고 돼 있고 또 현재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책이나 정규직 전환 지원 확대나
또는 감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줄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규모는 저희들은 확실히 줄어든다. 그래서 하도 이 문제의 논쟁이 있어서 네.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직을 걸고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저는 네. 줄어든다는 데 대해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지난 연말이죠. 노동개혁의 최대 쟁점인 그 저성과자 해고 기준 등을 담은 이런 지침을 정부가 이제 초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저희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함께 네. 보시죠. 네. 정부는 해고에 있어서 소송까지 갈 경우 경제 손실과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해고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저성과자 해고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해고 사유는 단체 협약을 통해 마련하고 노사 공동 잣대로 성과를 평가하며 재교육 같은 기회를 미리 줘야 한다는 겁니다. 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은 그동안 노조나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요구했는데 앞으로는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피크제 도입처럼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사측이 충분히 협의하려고 노력했다면 예외적으로 효력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노동계는 일반 해고까지 도입되면 이른바 쉬운 해고가 만연하고 노동 조건은 악화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양대 지침 초안 발표에 대해서 한국노총이 정부의 해고 지침 일방 공개는 노사정 합의의 파기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동계 반발은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걸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해고 지침은 저는 부당한 해고를 방지하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보고 있고, 네. 취업규칙 변경은 우리가 임금 피크제와 정년 연장과 연관해서 우리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의 고용의 상생에 소위 나침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게 저희들이 기초안을 공개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지나치게 현장에서 쉬운 해고가 있는 것처럼 네. 임금이 삭감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들을 하고 있어서 전문가들이 연구한 거를 발표를 하게 되면 그거는 아니구나. 쉬운 해고는 없다. 일방적인 임금 삭감은 없다. 이거를 좀 확신을 가질 거다 생각해서 쭉 그동안 전문가들이 연구를 발표를 했고요. 이제 항노총에서 반발하고 있는 거는 협의를 충분히 안 했다라는 부분에 네.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부분은 지금 5대 입법이나 2대 지침이나 이 모두가 금년도 정년 60세를 시행하기 전에 15년 말까지 마무리하자. 그래서 정년 60세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자는데 큰 노사정 대타의 합의가 있었거든요. 그걸 토대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 12월에 여러 차례 노사정위원회나 또 노사 당사자들에게 협의를 하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준비 과정에 전문가들이 준비했던 거를 저희들이 기초안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또 꾸준히 협의를 해가자로 현재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쉬운 해고라는 이제 말이 나온 것이 이제 과연 그 저성과자라고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객관적이고 공정한 어떤 잣대가 되겠느냐, 네네. 재교육 기회는 주겠느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안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 전문가들 소위 이제 항노총에 추천한 노동계에서 추천한 우리 전문가들을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기초안을 놓고 공개적으로 모든 언론이 보는 가운데 토론을 했습니다. 네. 첫째, 이 두 가지가 안전반 역할을 하는 필요성은 인정을 했고 그다음에 내용과 절차에 있어서도 엄격하게 판례에 따라서 기준이 설정되고 절차가 마련됐다. 다만 협의는 좀 앞으로 더 해가자. 이렇게 결론이 났거든요. 그래서 쉬운 해고는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 의견들이 뭐냐면 이렇게 절차와 기준을 까다롭게 하면 과연 중소기업에서 이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오히려 경영계의 불만이 더 많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는 뭐냐면 많은 차량이 있는 사거리에 안개 낀 전멸등을 설치해서 이 갈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채용을 안 한다. 그래서 안개를 걷어내고 사색 신호등을 달게 되면 내가 좀 기다리려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기업들이 정기적으로 채용하게 된다. 네. 그것이 문제의 협조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침 발표한 거는 사색 신호등을 달아준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논란은 좀 계속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네네.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라면 좀 더 설득하고 또 기다리는 과정 역시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하나만 네네. 더 여쭙겠습니다. 청년 실업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네네. KBS 방송 지표도 청년 네네. 대한민국인데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저는 청년 고용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 세대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해야 된다. 이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의료나 관광 분야에
규제단을 통해서 과감히 거기에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관련 입법이 돼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서는 37만 개 자체 일자리뿐만이 아니고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때문에 추가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또 투자가 일자리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37만 개 플러스 알파의 일자리를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서 해야 되고 더불어서 대기업의 노사가 중소기업의 근로조건 향상을 하는데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이 향상되어야 거기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청년들이 가게 되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약 2조 1,000억에 해당되는 청년 일자리 찾아가는 훈련이나 고용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해서 제때 일자리를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도 네, 아까 뭐 자리를 걸고서라도 열심히 하시겠다라고 했으니까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믿을 겁니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사진단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